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5가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아이오닉5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차 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45년 전 포니 승용차를 연상케 하는 독창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전용 전기차만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충돌 안전성, 급속 충전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 등을 적용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롱레인지 모델을 기준으로 최대 430km이며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국내 사전 계약을 2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전 계약은 롱레인지 모델 2개 트림으로 진행하며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천만원대 초반, 프레스티지가 5천만원대 중반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반영할 경우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3천만원대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올해 정식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사이버트럭 디자인이 최종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소유자 그룹이 트위터를 통해 최신 사이버트럭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의 사이버트럭은 지난 2019년 11월 공개한 시제품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름모 형태의 각진 디자인과 초고경도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방탄 유리, 대형 35인치 휠이 그대로 적용돼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사이버트럭 디자인이 미국 연방 규정에 맞게 개선 중이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2019년 당시 시제품에 비해 3% 정도 작아졌을 뿐 전체적인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테슬라 사이버트럭 외에도 포드 F150 전기 픽업 트럭, 리비안 R1T 전기 트럭, 로드스톰 엔듀어런스 전기 트럭, GMC 허머 EV가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어서 전기 트럭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되찾았습니다. 5G를 지원하는 아이폰 12 시리즈 판매 호조 덕분입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20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애플이 삼성을 제치고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플의 지난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9년 4분기 대비 14.9% 상승한 약 7,994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0.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4분기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하락한 약 6,211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6.2%에 그쳤죠. 시장 3위는 샤오미 약 4,343만 대, 4위는 오포 약 3,437만 대, 5위는 화웨이 약 3,431만 대가 차지했습니다. 4분기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3억 8,462만 대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5.4% 하락한 수치입니다. 4분기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가트너는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 아이폰 12 시리즈가 5G 스마트폰 수요를 촉발했다. 올해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5G 단말기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샤오미, 오포 등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도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2를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삼성 갤럭시 Z 폴드2 제품과 유사합니다. 내부 접이식 디스플레이와 전면 디스플레이, 후면 카메라 등 폼팩터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가 추구한 폴더블 폰의 전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세부 사양과 운영체제입니다. 내부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2200×2480 픽셀 해상도를 지닌 8인치 아몰레드, 전면 디스플레이는 1160×2700 픽셀 해상도의 6.45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갖췄습니다. 모바일 프로세서는 화웨이 기린 9000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램은 8GB에 내부 저장 용량은 256GB와 512GB로 나뉩니다. 메이트 X2는 카메라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4개의 렌즈를 갖춘 쿼터블 카메라, 배터리는 4500mAh로 비교적 대용량이며 55W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무게는 295g으로 갤럭시 Z 폴드2의 282g보다 살짝 더 무겁습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0과 화웨이 자체 운영체제인 하모니 OS를 채택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중국 시장에 출시되며 가격은 256GB 버전이 18,000위안 약 309만원으로 상당히 고가로 책정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표주 비트코인은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오후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10% 이상 하락한 49,595달러까지 폭락한 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선 전날보다 8% 내린 5,6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큰 폭의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2,000달러에 근접했던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3% 급락한 1,6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폴카닷,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 역시 10%대의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계기는 일론 머스크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비관적 전망 언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급등세에 따른 조정기 도래를 주된 하락세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고점 도달에 따른 대형 투자가의 매도세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차익 실현이 완료되면 하락폭도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통하는 댄 아이브스 웨드부스 증권 분석가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조정기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자산 투자 가치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 1에서 1년 반 사이에 상장 기업의 3에서 5%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오프라인 거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해 12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비즈애플 리테일과 협력해 편의점 상품을 주문해 결제하고 배달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5,000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도 최근 비즈애플 리테일과 협력해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편의점 상품을 주문하고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두 회사는 CU 역삼점을 시작으로 오는 3월 중순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 4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와 협력하기로 했고 세븐일레븐과도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오는 4월까지 점포를 4,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통기업 관점에선 이용자 기반을 갖춘 IT 기업과 협력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IT 기업은 오프라인 영역에서 제휴처를 늘리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CU는 지난해 네이버 스마트 주문을 통한 상품 주문 건수가 지난 3월 대비 315.9% 급증했고 주문 금액도 389.8% 뛰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상품은 소량 근거리 배달 수요가 있어 관련 서비스는 주로 1인 가구를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앞으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4일부터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등 13개 시, 군, 구에서 보조금 24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보조금 24는 정부 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 바우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 24 서비스 개통으로 이런 불편이 대폭 줄게 됐습니다. 특히 보조금 대상자가 자신이 지급 대상인 것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이들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24를 시범 운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시범 운영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올해 1월 전국 시, 군구 대상 공모에 응모한 총 30개 지자체 가운데 선정됐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